안녕하세요. 가톨릭티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김선아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배우님께서는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 아날로그 감성이라 한 해 이런 마무리가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이나 규정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신부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배우님처럼 어떤 삶의 연륜을 아직 쌓지는 못해서인지 연말을 맞게 될 때만 항상 싱숭생숭해지는 마음을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 앞에 조금 더 의연한 마음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권민표 감독과 서한솔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한 종착역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올해 마지막 영화로 이 종착역을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화는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전학을 온 중학교 1학년의 시연이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연이는 학교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학교의 사진 동아리, 빛날이라는 이름의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동아리 선생님으로부터 주어진 세상의 끝을 찍어오라는 방학 숙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세상의 끝으로 설정한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인 신착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네 소녀가 신착역으로 향하는 여정 안에서 발생하는 몇몇 변수들과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작과 끝을 얽힌 우리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인과 동시에 전례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인 대림 시기를 맞는 때인 만큼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영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국대학교 영상 콘텐츠 대학원 출신인 권민표 감독과 서한솔 감독이 첫 연출작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졸업 작품인 영화이거든요. 그만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영화들에 비해서 소품처럼 느껴질 만큼 작은 영화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이 저는 이 영화 종착역의 매력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우선 영화 속 4명의 중학생 배우들은 이 두 감독님께서 직접 오디션을 거쳐서 캐스팅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실제 이름과 영화 속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연기와 연출이 가능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이 배우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골자가 되는 대본은 전달해 주었지만 즉흥적인 연기와 또 우연적인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근래의 어떤 상업 영화들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 연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영화가 소소하게 구성된 만큼 우리의 일상과 더 깊이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의 끝을 사진으로 담아오라는 이 사진 동아리 선생님의 여름방학 숙제잖아요. 이 숙제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끄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의 모습들을 담은 극 초반의 장면 안에서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내 친구의 여정에 대한 일종의 암시가 등장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대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충실히 보내자고 하면서 너희들 더 이상 초등학생 아니야. 중학생이잖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들의 모든 목표는 일괄적으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두에게 동일한 종착역을 제시해주는 모습처럼 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착역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끝을 찾아 나가는 여정 안에서 소녀들이 배운 것이 모든 어떤 시작과 끝의 설정은 단편적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만큼 시작점에서의 선생님의 모습과 소녀들의 이후의 여정이 상충되어서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나누는 이야기 안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다 이런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서죠. 저는 이 이야기가 삶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수많은 종착역들, 그런 종착의 시점들, 그리고 끝나가는 지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1호선의 환승 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천안역에서 먼저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귀찮은 나머지 천안역을 신창역처럼 보이게 해서 찍어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저는 영락없는 보통의 중학교 1학년의 모습처럼 다가와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끊어져 있는 철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 신창역은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이기도 하지만 전북까지 가는 장항선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해서 이 철로가 끊길 수 없다는 점을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시작과 끝이 복잡하게 얽힌 우리네 인생을 드디어 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게 된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굴다리 지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과거와 현재, 도시와 시골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의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준다, 이런 인상이 들었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배우님 생각과 동일하게 굴다리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차이점이 드러남과 동시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차이점 안에서도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표현해낸 연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에서 이 미야자키 하야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학교에서부터 끌고 왔던 세상의 끝을 찾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 목적의식들이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는 완전히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의 우정이라든지 또 중학생으로서의 어떤 감성들, 또 세상을 마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맞물려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처럼 저한테는 좀 신비로운 장면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소소하게 펼쳐지는 장면들이 중요한 건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친구한테 너 때문에 계획 틀어졌어 라고 막 짜증내지 않고 또 휴대전화 찾을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주잖아요. 또 길고양이에게 먹이랑 물을 챙겨주는 모습들이 좀 특히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4명의 친구들이 이 잠이 들기 전에 나누는 대화도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어 보였는데요. 송이가 할머니가 만들어준 오징어 볶음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던지자 갑자기 4명의 친구들의 대화 주제가 자신들의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연우가 먼저 자신은 커서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연이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는 모습, 또 이 자신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이 경우에는 이 조부모와의 여러 추억들을 나누고 또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하는 마음을 보이는 모습들, 이 14살 소녀들이 체감한 삶의 마감, 또 인생의 종착역에 대한 일종의 소회처럼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화는 우리가 매해마다 맞는 한 해의 마무리가 종착의 의미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또 우리네 삶의 실존적인 경계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는 시점임을 일깨워주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을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종착의 순간들이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마지막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마크 로마네 감독의 2011년작 Never Let Me Go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